또한 산재 사고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총 진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는 50%를 지급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보험 이야기, 보험 라디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를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의 의료비 리스크를 크게 줄여줄 수 있는 핵심 보장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만약 가지고 계시다면 2번, 3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고정금리 7.5% 확정형 연금보험입니다. 94년부터 97년 사이에 판매되었던 연금보험은 7.5% 확정이자에 복리로 불어나는 구조의 연금보험입니다. 요즘도 7% 연금이다, 8% 연금이다 라는 식으로 홍보하는 상품들이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상품들은 달리 방식이라 원금에만 이자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판매되던 복리형 연금은 원금에 이자를 붙이고 또 이자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달리형 연금이냐 복리형 연금이냐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령액이 2~3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 판매되는 달리연금과는 달리 복리구조 7.5% 확정이자가 적용되는 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2번째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에 판매했던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그냥 유사암 진단비는 아니고요. 특정 기간에만 유사암 진단비를 5천만 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도를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도를 정할 수 있었죠. 현재 자료로는 암 진단비 4천만 원에 유사암도 2천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현재는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을 설정하려면 일반암 진단비 1억 원을 설정해야 합니다.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만 구성할 수 있죠. 그런데 저 시기에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유사암에는 갑상선암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암은요, 전체 암 환자 중에서 18.7%에 해당할 만큼 발병률이 높은 암이죠.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 1위 암에 해당하는 게 갑상선암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암 한도가 높을 때 가입하신 분들은 해지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3번째는 2008년 이전 가입한 암보험입니다. 조금 전에 갑상선암이 유사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사암 한도가 높았던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지금과 기준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갑상선암이 유사암이 아니라 일반암에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암 1억을 준비했다면 갑상선암도 동일하게 1억, 일반암 5천만 원을 준비했다면 갑상선암도 그대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유사암은 일반암 진단비의 20%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 측면에서는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특정 시기에 가입한 암보험이라면 무조건 해지하거나 리모델링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4번째,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2013년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1세대, 2세대 실비입니다.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금융당국에서 1세대, 2세대 실비를 재매입한다라는 얘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비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0%이고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2세대 실비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10%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치료비가 1,000만 원 발생했을 때 1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니까 1,000만 원 전액 보상, 2세대 실비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90%인 900만 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판매되는 실비 보험은 보통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입한 옛날 실비들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보장 수준이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특정 시기에 가입했다면 재가입 주기도 없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2013년 4월 실비부터는 15년 재가입 주기가 생겼고 4세대 실비는 5년마다 재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에 가입한 2세대 실비라고 가정해 보시죠. 그럼 정확히 15년 뒤인 28년 6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자동으로 그 시점에 존재하는 최신 세대 실비로 강제 전환됩니다. 즉 과거의 좋은 조건을 평생 유지할 수 없고 재가입 시점이 오면 무조건 새로운 약관으로 변경된다는 거죠. 그런데 13년도 이전 실비들은 내가 원할 때 현재 판매 중인 실비로 바꿀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계약 전환 안 하고 그냥
80세, 100세까지 쭉 해당 실비보험을 유지하셔도 되는 겁니다. 계약 전환을 할지 안 할지 본인의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50대, 60대가 되면 보험료가 부담돼서 결국 새로운 실비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전환 시점을 내가 원하는 때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혹여나 보장은 너무 좋지만 보험료가 부담돼서 해지할 거 고민 중이신 분들은 해지하실 게 아니라 현재 판매 중인 실비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장만 본다면 실비만큼 좋은 보험은 없으니까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섯 번째,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는 1세대 실비에 해당되는데 당시 1세대 실비의 상해 보장 구성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상해 의료비, 두 번째는 상해 입원 의료비가 있었죠. 즉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될 때 어떤 보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성과 보장하는 범위가 달라졌던 구조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해 입원 의료비가 아니라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판매되는 실비보험은 한방치료와 치과치료에 대해 급여만 보장하고 비급여는 보장을 안 해줍니다. 하지만 과거 일반상해 의료비는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담보는 첩약, 임플란트 같은 치과 한방 비급여까지 보상이 가능했었죠. 임플란트 하면서 몇백만 원씩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상해 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임플란트 비용이 1,000만 원이 나와도 1,000만 원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반상해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판매되는 실비보험은 통원 시 20만 원 한도, 입원 시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처럼 입원이 필요 없는 치료는 보장 한도가 낮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일반상해 의료비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구분하지 않고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대로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MRI, CT, 임플란트처럼 통원 상태에서 고액 비용이 발생해도 전액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자기부담금도 없기 때문에 100%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실비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팔걸이 또는 목발 등 상해사고로 인해 필요한 고가의 보조기 구매 비용까지도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는 보장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산재사고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총 진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는 50%를 지급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 과실이라면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가 있다면 가입 시기에 따라 총 진료비의 50%에서 100%를 추가로 중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자동차 보험으로 받았더라도 일반 상해 의료비를 통해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가 있었던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보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 병실 차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일반 병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급 병실을 이용한 경우에 최대 7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상해 의료비는 옛날 1세대 실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점은 있지만 보장 범위가 넓고 장점이 많은 보험이라 가능하면 최대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면 계약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여섯 번째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특정 유명 보험사의 여성보험입니다. 해당 보험 증권을 보면 여성 특정암, 심질환, 뇌혈관 질환, 여성 만성질환으로 수술을 받으면 각 500만 원이 지급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여성 만성질환입니다. 약관을 살펴보면 여성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질병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고관절, 무릎관절, 무지외반증, 요로결석, 요실금, 당뇨, 고혈압, 갑상선 등 다양한 질환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술 시 각각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요실금이나 무지외반증 같은 수술은 비용이 크지 않지만 2000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수술들은 간단한 수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 만성질환으로 분류되어 수술 시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보험은 옛날에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갑상선암도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현재 보험료 납입이 끝났거나 거의 끝나가는 시점일 텐데 이런 좋은 조건은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돈이 급해서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차라리 약관 대출을 이용해 보험료 납입을 유지하면서 끝내시길 바랍니다. 7번째,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배상 책임은 대물사고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2만 원밖에 안 되고요. 또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에, 누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에, 그리고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한데 과거에는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했죠. 이 특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자전거를 타다 가만히 있던 자동차를 파손했거나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줬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했거나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휴대폰이 떨어져 파손됐거나 등 이처럼 활용도가 매우 높은 필수 특약인데 과거에는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에 불과했고 비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부 악용 사례와 보험 사기 등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자기 부담금이 올라가고 갱신형으로만 가입 가능하게 바뀌었죠. 따라서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은 증권을 확인하시고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8번째는 1에서 3종 수술비 보험입니다. 요즘 판매하는 1에서 5종, 7종, 8종, 9종 수술비가 나오기 전 2004년 이전에 판매했었던 보험인데 해당 특약의 장점은 치조골 이식 수술이 2종에 포함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조골 이식 수술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과거에는 안 된다는 문구가 없었죠. 그래서 1에서 3종 수술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수술은 2종 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술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조골이란 치아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뼈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하기 전에 꼭 필요한 수술인데요. 기둥을 세우려면 단단히 지지해줄 땅이 필요하듯 치조골이 없으면 치아를 심어도 제대로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치조골 이식 수술은 임플란트 전에 필수로 해야 하는 수술이고 1에서 3종 수술에서 보장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왕절개, 안검하수 등은 1종 수술로 분류되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백내장, 자궁근종, 대장용종 등은 2종 수술로 분류되어 200만 원 받는 것도 가능하죠. 또한 체외충격파 쇠석술도 2종 수술로 분류되어 2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판매되는 1에서 5종, 7종, 8종 수술비에서는 여태 말씀드린 수술들로 50만 원 받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과거 보험의 1에서 3종 수술비에서는 높은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증 수술비는 1에서 3종 수술비로 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은 최대 한도가 약 300만 원으로 작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요즘 판매되는 1에서 5종 수술비로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내 보험 중에서도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1분 만에 간단하게 셀프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메인 화면에 보이는 네이버 페이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 자산 탭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내 자산을 전체적으로 연동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 보험금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내 보험 40개를 한 번에 연결해서 모든 보험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네이버에 내 보험 찾아줌을 검색하면 내 보험과 보험금도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놓친 보험금은 없는지, 휴면 보험금은 없는지, 내 보험은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체크가 가능하니까 그동안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 내용 꼭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고정금리 7.5% 확정연금 보험이고요. 달리가 아닌 복리로 굴러갑니다. 두 번째는 2020년도 초에 판매했었던 유사암 진단비 5천만 원 플랜과 세 번째는 2008년 이전 가입한 암보험이고요. 네 번째는 2013년 이전에 가입이 가능했던 1, 2세대 실비보험, 다섯 번째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입니다. 여섯 번째는 2000년도쯤 판매했던 특정 회사의 여성보험, 일곱 번째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비갱신형 배상책임보험, 여덟 번째는 2004년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1에서 3종 수술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보험들은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과거만의 특별한 혜택을 가진 상품들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혜택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가능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아직 내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하시면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